어렵게 달려갔더니 불편한 낯빛뿐이었습니다. 이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의리를 지키려고, 오랜 정을 지키려고 멀리서 시간 내어 달려갔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돌아온 건 어색한 침묵과 건성으로 건네는 악수 한 번뿐이었던 그 경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기분.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 한 통 없었던 그 사실도 압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경조사에 갔다가 반드시 후회하는 이유, 그리고 은퇴 후 어떤 경조사는 가야 하고, 어떤 경조사는 절대 가면 안 되는지 정약용 선생의 말씀과 함께 오늘 시원하게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시청료 대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저는 성현의 청심입니다. 어느덧 예순이 다 된 나이에 정약용, 공자, 맹자 같은 성현들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 경조사를 어디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 안 들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칠순이 되신 김철수 씨라고 35년간 공직에 계시다 3년 전에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의리 하나는 끝까지 지키자는 신념으로 사셨죠. 어느 저녁 오랜 동료에게서 부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가까운 곳도 아니었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였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이제 퇴직도 했는데 조의금만 보내면 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철수 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30년을 같이 일한 동료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 도리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료가 인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왔어요. 수고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있어서인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어색하게 부조금을 내고 잠깐 음식을 먹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왔는데 그 동료와 나눈 말이라곤 수고했어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동료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갔다 싶었어요. 차라리 조의금만 보내는 게 나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동료가 인사를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현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 쓰임이 있을 때 맺어지고 쓰임이 다하면 자연히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를 슬퍼하지 말고 이치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쓰임으로 맺어진다니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살아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냉정한 말이 아니라 사실 가장 정확한 말이라는 것을요. 직장에서 맺은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조직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같은 업무, 같은 조직, 같은 이해관계.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조직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일할 업무도 없고 같이 해결해야 할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사실상 다른 성격이 됩니다. 이게 배신이 아닙니다. 이게 맹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에 이미 이걸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계속 상처를 받을까요? 그건 우리가 직장 관계를 진짜 인간 관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직장 관계는 직장 안에서만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30년을 같이 일했어도 매일 밥을 같이 먹었어도 그건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도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 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경조사마다 달려가고 먼저 연락하고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고 배신감이 듭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성격이 바뀐 건데 내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은퇴 후 경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조건 안 가는 게 맞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에 정약용 선생의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사와 조사는 참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만 행하라. 안면만 있는 사이에 억지로 도리를 행하는 것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경조사는 참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정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연락이 오는 관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먼저 안부를 묻는 관계입니다. 자리가 없어도 이득이 없어도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의 경조사는 당연히 가야 합니다. 멀어도 가야 하고 몸이 좀 불편해도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도리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오는 관계. 은퇴 후에 한 번 더 먼저 안부를 묻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의 경조사에 억지로 달려가는 것은 서로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이 야근도 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 동료에게서 부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조의금을 보내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랬는지 솔직히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수년째 연락 한 번 없다가 경주사 때 달려갔다면 오히려 그 동료가 더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갑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배려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요? 제가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은퇴 후에도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은퇴 후 아무 이득 없이도 먼저 안부를 물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조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진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조직 안의 역할로 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슬픔과 기쁨은 함께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경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가? 이게 좀 민감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할 의사가 없는 관계인데 상대방 경조사 때만 달려가는 건 무엇입니까? 도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은 그걸 억지로 행하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은 관계라면 그 관계의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의금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경조사에 내가 갔을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본질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가서 반갑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서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될 것 같다면 나오세요. 그건 나도 그 사람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차라리 마음을 담은 조의금과 따뜻한 문자 한 통이 훨씬 낫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정말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제 주변에 한 분 더 계셨습니다. 67세 박정자 씨라는 분인데 평생 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다 4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동료 선생님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경주사 때마다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달려가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면 달려가고 처음 1년, 2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자 씨가 경조사를 챙기는 건 여전한데 아무도 정자 씨에게 먼저 경조사 연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 출신 후배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직접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연락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초대를 안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봉투만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초대를 안 한 거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 많이 서운하셨습니다. 그 후배를 그렇게 챙겼는데 결혼식에 초대조차 안 했구나.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자 씨가 스스로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후배에게 진짜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직장에서 선배로서 챙겨준 것이지 진심을 나눈 관계는 아니었던 거다. 그 깨달음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양용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심이 없는 곳에 예를 행하면 그 예는 껍데기가 된다. 껍데기뿐인 예는 행하는 자에게도 받는 자에게도 무의미하다.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형식적인 예의는 오히려 관계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달려가서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오는 것보다 진심을 담은 문자 한 통이 훨씬 더 따뜻한 예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은퇴 후에도 먼저 연락해주고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요. 그분의 경조사라면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도리입니다. 기만 반대로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이라면 조의금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내용 정말 핵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은퇴 후 경조사 문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고정 수입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경조사 봉투를 계속 챙기는 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식 축의금은 최소 10만 원이고 친한 사이라면 20만 원, 30만 원은 기본입니다. 장례식 부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경조사가 두세 번만 겹쳐도 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현역 시절에는 그 정도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현역 시절과 똑같이 챙기십니다. 왜냐고요? 인색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관계가 끊길까봐, 의리 없다는 말 듣기 싫어서.
하지만 여러분, 그 봉투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은퇴 후 상황을 알고 고마워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경조사 봉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양용 선생은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쓰임을 따져라. 마음이 없는 곳에 재물을 쓰는 것은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 말씀, 경조사 문제에 정확히 적용됩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에 계속 봉투를 보내는 건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겁니다. 아무리 부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경주사 대상을 세 등급으로 나누십시오. 첫 번째 등급은 진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는 사람, 내 어려운 상황을 아는 사람, 부부 동반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분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직접 참석하고 정성껏 챙기십시오. 두 번째 등급은 예전에 친했지만 지금은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연락은 뜸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요. 이분들에게는 참석 대신 정성을 담은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보내십시오.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문자 한 통과 함께요. 세 번째 등급은 안면은 있지만 진심을 나눈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인사만 나누던 관계, 이름만 아는 관계. 이분들에게는 연락이 왔을 때 간단한 응원 메시지만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봉투를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 세 등급으로 나누시면 에너지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무엇보다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깊이에 맞게 대하라. 얕은 관계에 깊은 정성을 쏟으면 결국 자신이 상처를 입는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입니다. 관계의 깊이에 맞게 대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어렵게 달려봤더니 불편한 낯빛뿐이었습니다. 앞에서 은퇴 후 경조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세 가지 기준과 세 등급으로 나누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로 이렇게 오래 상처받아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지입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먼저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세대는 경조사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저도 이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세대는 경조사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이었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이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의리이고 도리였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면서 그 문화가 몸에 배셨을 겁니다. 부장님, 아버님 장례식에 안 가면 눈총을 받고 동료 자녀 결혼식에 빠지면 다음날 분위기가 어색해지던 시절. 그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도 그 방식 그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몸은 은퇴했는데 마음은 아직 현역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양용 선생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장소가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의 방식을 새로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반드시 어긋남이 생긴다. 현명한 자는 때에 맞게 자신을 바쁠 줄 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때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현역 시절의 관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반드시 어긋남이 생깁니다. 정양용 선생이 말씀하신 그 어긋남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편한 낯빛, 그 어색한 침묵. 그리고 그 이후의 연락 두절입니다. 그러면 은퇴 후
인간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4세 이순재 씨라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시다 2년 전에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전화 한 통이면 무슨 일이든 해결됐는데 퇴직 후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용건만 간단히 처리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챙겼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재 씨는 처음에는 그게 서운하고 배신감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던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베풀고 기대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신 뒤 순재 씨는 관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경조사는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마음으로만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에너지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쓰셨습니다. 퇴직 후 참여하게 된 독서 모임, 동네 걷기 모임, 빙사활동.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진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손재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경조사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고민하지 않아요.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그게 마음을 참 편하게 해줬어요. 이 이야기에서 느끼시는 게 있으십니까? 정양용 선생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려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하라.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것이 낫다. 그 1명을 찾아라. 이 말씀이 은퇴 후 인간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관계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십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게 무섭고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두려움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서 상처받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겁니다. 정양용 선생의 말씀처럼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벗이 훨씬 낫습니다. 그 1명을 찾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이제 경조사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경조사를 안 가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오지 않을까봐 걱정된다고요. 이 걱정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조사를 열심히 챙겼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실제로 달려왔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역 시절에 수십 군데 봉투를 돌렸는데 내가 정작 어렵거나 슬플 때 달려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답이 경조사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경조사를 형식적으로 챙기는 관계는 내가 어려울 때도 형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위기에도 진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진짜 가까운 사람은 경조사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습니다. 연락이 안 와도 걱정이 되면 전화를 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정영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자가 진짜 벗이다. 좋을 때 모여드는 자들은 그 좋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경조사를 달려가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을 담은 연락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경조사 연락이 왔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겁니다. 진심을 담은 문자와 함께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문자는 이렇게 써보십시오.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음만이라도 전합니다. 이 한마디가 실제로 달려가는 것보다 때로는 더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왜냐고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이에 갑자기 달려가면 오히려 어색합니다. 상대방도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진심 담긴 문자와 마음을 담은 봉투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세련된 예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예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형식을 갖추어도 마음이 없으면 예가 아니요. 형식이 부족해도 마음이 담기면 그것이 진짜 예다.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예는 마음입니다. 직접 가는 것만이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연락과 작은 성의가 때로는 더 진한 예의가 됩니다. 반면에 자주 연락하고 진심을 나누는 관계의 경조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반드시 직접 가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얼굴만 비추고 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함께 있어 주십시오. 기쁜 자리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자리라면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경조사의 의미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최경자 씨라고 퇴직 후에도 30년 지기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이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이 친구들과는 은퇴 후에도 먼저 연락하고 여행도 가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모임의 친구 한 명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경자 씨는 장례식장에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그 친구가 경자 씨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경조사의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 얼굴 비추고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 그 힘이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짜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는 반드시 직접 가고 그냥 달려가고 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분이 떠오르셨습니까? 은퇴 후에도 먼저 연락해주고 진심을 나누는 그 소중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경조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안부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보다가 생각났어. 잘 있지. 이 한마디가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반면에 생각해보니 경조사만 챙겨왔는데 진심을 나눈 기억이 없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대로 때와 장소가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준을 세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조사 연락이 왔을 때, 달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실 때, 이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을 사람인가? 그 답이 예스라면 달려가십시오. 그 답이 잘 모르겠다면 마음을 담은 연락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준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경조사 때마다 고민하느라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 쓰십시오. 그게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빼는 것이 더하는 것보다 지혜롭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덜어낼 줄 아는 자가 진짜 남은 것의 소중함을 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어렵게 달려갔더니 불편한 낯빛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댓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콘텐츠 두 가지 중 어떤 게 더 궁금하신지 숫자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제 선정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하나는 은퇴 후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 5가지 유형. 정현용이 경고한 노후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은 노후에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정현용이 말한 금전관계의 함정입니다. 1번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2번이 궁금하신 분은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콘텐츠가 됩니다. 성현의 지혜로 삶이 바뀌는 채널 성현의 정심 구독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지혜들을 모르게 됩니다. 꼭 구독하세요.